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3제로 로보도 VF10 발키리입니다. 자, 3제로의 새로운 로보도 라인업, 이 마크로스의 대표 기체 중 하나인 VF1J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3제로 로보도의 이 낭낭한 합금에 이 원적과 흡사한 프로포션, 거기에 이 마크로스 하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3단 변형 시퀀스까지 이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구성품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자, VF1J 발키리의 본체가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자, 발키리의 메인 무장 중 하나인 건포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건포드 기믹은 좀 이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각종 손 파츠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VF1J 특유의 동글동글한 손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습니다. 일단 이 3제로 제품이기 때문에 조형만큼은 굉장히 훌륭한 편인데, 로보도 시리즈인 만큼 굉장히 클래식한 부분이 좀 강조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손 파츠가 있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미사일 파츠가 이렇게 4개가 들어있는데, 자, 총 한 쌍씩 이렇게, 자, 양쪽 날개에 마이크로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파이터 모드 때 사용되는 파츠라 일단 옆에다 두고요. 자, 그리고, 자, 요런 형태의 다용도 스탠드가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배트로이드도 배트로이드지만, 이 특유의 가워크라던가 이 파이터 모드, 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런 형태가 스탠드를 좀 필수로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3제로 로보도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자잘한 이런 안테나 파츠라던가 아니면은, 자, 추가적으로 거워크나 이제 파이터 모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정 조인트까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생각보다 좀 단촐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등장한 3제로 로보도 VF1J 발키리입니다. 자, 일단 이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크로스 시리즈의 뭐 하나의 상징이자 가장 첫 시작을 자랑하는, 뭐랄까 이제 건담으로 치면은 퍼스트, 트랜스포머로 치면은 옵티머스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일단 이 마크로스 TV판에 등장하면서 이 주인공 이치조 히카루의 전용기 같은 느낌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자, 옆모습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크로스 시리즈의 이 기체들이 워낙에 제품화도 많이 됐고, 이 변형 기믹을 가진 형태로 이제 나온 그런 고가의 제품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이 3제로 로보도에서도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익숙한 향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제로판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형만큼은 이 3제로 로보도가 진짜 사이즈도 적당하고 이 조형면에서도 상당히 잘 나온 느낌이라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형 자체는 워낙에 뭐 다른 타사에서도 많이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각자 취향껏 그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 3제로 쪽에 이 프로포션이 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3제로판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굉장히 적당해서 약간 MG급 같은 느낌의 사이즈인데, 그래서 그런지 적당히 무게감도 느껴지고 가지고 놀 때도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반다이제 DX 추억금으로 나왔던, 맞죠? DX 추억금. 네. DX 추억금으로 나왔던 발키리 시리즈도 당연히 퀄리티도 좋긴 하지만, 이 아무래도 사이즈도 사이즈고 가격대도 상당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 3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부담 없이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움직이는 것도 그리고 변형시키는 것도 생각보다 막 크게 부담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꽤나 비싼 제품이긴 합니다. 당연스럽게도 이 3제로 제품 특유의 그 낭낭한 합금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발 부분은 전부 다 합금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고관절이라던가 중요 부위의 이런 관절들이 전부 다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로보도 특유의 무게감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제품이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게 이 먹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먹선이 사실 제가 좀 먹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 건프라 만들 때도 먹선을 따로 넣진 않는 편인데 이 3제로의 이 먹선 디테일은 사실상 그 웨더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입체감을 잘 살려주는 그런 기믹이라 생각이 돼서 일단 이 3제로에 들어가 있는 이 먹선 디테일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덕분에 이 메카닉적인 느낌도 굉장히 잘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입체감도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져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그 하얀색 위주의 컬러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황변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이후에 뭐 아머드든 아니면은 추가적인 웨더링,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마 커뮤니티에 올렸을 거예요. 이제 한정판으로 웨더링판이 또 나오긴 하는데 그런 버전처럼 다른 컬러링 버전이 이제 나오면은 그 버전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는 바로 이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도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VF1J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항공등 같은 디테일이라던가 안쪽에 이렇게 딱 막는 디테일, 이거 보시면은 원래 초창기에 나왔던 발키리는 여기가 통 비어 있거든요. 기믹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파츠별로 이제 구현을 잘 해줬고, 특히나 이 옆구리 파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나왔던 이런 발키리 제품들은 이쪽이 옵션 파츠라던가 아니면은 아예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번 이제 3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로보도 그러니까 배트로이드죠. 배트로이드 상태일 때도 굉장히 입체감이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데칼링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3제로 제품도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무장중 안인 건포드. 건포드도 기믹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렇게 건포드를 열어주고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당긴 다음에 손잡이를 열어주도록 합니다. 요 손잡이 그리고 이 열리는 기믹은 사실 이 고퀄리티 마크로스 제품으로 유명한 이 야마토, 현재는 이제 아르카디아죠. 이 아르카디아에서 먼저 선보인 그런 기믹이기 때문에 뭐 반다이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든 이런 기믹을 그대로 차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빵 끈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UN 스페이시라고 써 있고,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데칼링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와 앞쪽에 있는 이 건포드 총구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무장용 손이 하나 있죠. 무장용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장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징도 굉장히 간편하게 이제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관절 부분이 굉장히 뻑뻑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포징을 취하든 어떤 무장을 입혀주든 어디 하나 이렇게 헐렁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 초창기 발키리가 추가적인 무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택티컬하면서도 상당히 멋집니다. 참고로 이번 제품은 정확히는 이제 마크로스 판권이 아니라 로보텍 판권이어가지고 아마 이 로보텍 판권에 해당되는 그런 메카닉들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이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 나왔었던 그 제품들은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 로보텍에 사실 모스피다하고 메가전 23 그리고 이 초시공기단 서든크로스도 같이 묶여 있거든요. 과연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건포드가 아주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부속품 중에 이렇게 스탠드가 하나 있었죠. 메트로이드 상태에서는 이 스탠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그냥 고관절을 이런 식으로 세워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고정 형식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올려놓는 거치 같은 느낌이라 조금 더 단단한 스탠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그 스탠드를 따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일단 3제로 제품이고, 야마토제로 나왔었던 그런 스탠드도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값어치는 하거든요. 네, 이런 좀 뭐랄까 좀 단단한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스탠드는 별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본체를 한번 싹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거워크 모드와 파이터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거워크 모드로 변신!
자, 먼저 이 변신의 용이성을 위해서 일단 이 손에 있는 건포드와 이 손파츠를 잠깐 이렇게 떼두도록 할게요. 일단 거워크 모드일 때는 당연히 이 손파츠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상태로 그대로 둔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 먼저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자, 그리고 이 변신을 시킬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이런 뾰족한 이런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그 장도리 같은 느낌, 장도리가 아니죠. 이게 뭐죠? 끌? 하여튼 자, 이게 워낙에 세밀한 부품이기도 하고 여기에 단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자, 이 파츠를 써서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이 파츠를 엔간하면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니까 자, 이 파츠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몇 부분이 이제 쓰여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가슴팍 부분 그리고 자,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날개를 살짝 자, 이런 식으로 펼쳐준 다음에 뒤쪽에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죠.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를 이걸 써서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자,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여기가 어차피 고관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막 엄청 뻑뻑하진 않아요. 그냥 힘만 살짝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자, 하반신을 이렇게 나눠주도록 합니다. 먼저 참고로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 C형 관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쉽게 툭 빠지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변신의 그 용이성을 위해서 빼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넣어준 것 같은데 그대로 뺀 다음에 상체를 따로 변신을 시키셔도 상관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붙인 다음에 그대로 변신을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전 최대한 한번 붙여 놓을게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따로 떨어지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변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자, 이 고관절 부분 참고로 여기를 넣어줄 때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부분이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다시 뒤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를 잡고 이 상체 이 부분 자, 여기하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그 전에 자, 여기가 아니라 일단 머리부터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 주세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연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믹이 있거든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올려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뒷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서 뒤쪽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원래 매뉴얼상에서는 여기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자, 하반신을 잡고 앞쪽으로 자, 이 부분 여기하고 이제 조인트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여기를 잡고 앞쪽으로 쭉 이렇게 빼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옆구리 파츠, 이 옆구리 파츠가 일단은 잉여 파츠가 되는데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이제 C형 파츠로 여기 쇠막대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쇠막대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시면 돼요. 첫 파츠는 이제 파이터와 가워크 때는 안 쓰이기 때문에 옆에다 두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뒷부분을 열었죠. 자,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자, 이 뒷부분 자, 이쪽을 좀 더 열어주시고 자, 머리를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빈포죠 여기가. 자, 이 부분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 머리를 안쪽으로 쭉 당겨서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밀어서 자,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준 다음에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틈에 맞춰 가지고 머리가 이쪽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맞춰서 머리를 먼저 이 상태로 그냥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정리가 되어 있죠. 그 전에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이 보이시나요?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접은 다음에 완전히 뒤쪽으로 쭉 당겨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두면은 이제 간섭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항상 여기가 뭐 교체 파츠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교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신 기믹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3제로는 교환식이 아니라 이제 아니죠. 기믹입니다. 기믹.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서 앞쪽에 있는 기수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파츠를 그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쭉 밀어 넣어 주면서 자, 여기를 좀 아래쪽으로 좀 내릴게요. 자, 이 안쪽에 이 파츠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파츠도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쪽에 파츠를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넣어준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같이 이 상체 부분을
이 틈에 맞춰가지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준 다음에 기수 부분을 같이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 파츠를 이 틈에 딱 여기 지금 진짜 절묘하게 딱 맞습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안쪽까지 밀어서 쭉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평선화 작업을 시켜주면은 순식간에 기수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날개를 좀 더 펼쳐준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뒷 부스터는 이런 식으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안쪽 자 이 하반신 그 전에 여기 머리도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됐죠. 이 머리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넣어준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머리가 아니라 자 포대가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고 자 이제 아래쪽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접히게 되는데 보시면 이 틈에 이 파츠가 이게 쏙 들어가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이쪽 여기하고 이 면이 닿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닿죠. 이 부분이 좀 회전이 돼야 됩니다. 여기를 완전히 여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 넣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여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돌려준 다음에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누울 수 있도록 여기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자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C형 관절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가 이제 C형 관절 이 C형 관절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좀 더 편하게 하려면은 자 다리를 이런 식으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여기도 이 관절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은 자 가오크 형태의 다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변형을 시켜주면 좀 더 간편한데 이 상태에서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조인트 조그만 이 조인트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큰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안쪽으로 두 번 해서 밀어 넣어 주시면은 쏙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결합이 됐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도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안쪽으로 뺀 다음에 자 안쪽으로 한 번 그리고 이쪽으로 두 번 이렇게 해서 엮어준 다음에 이쪽까지 쭉 밀어 넣어 주면은 결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어느 정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팔은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하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준 다음에 자 다리를 이제 가오크 모드는 안쪽으로 쭉 뻗치는 그런 형태의 다리죠. 보시면은 여기에 자, 이번 3제로 로보더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스토퍼인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스토퍼 스위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잡고 꾹 내려야 이제 여기가 연장이 되는 약간 힘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3제로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당겨주면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다리가 연장이 됩니다. 자, 여기도 그냥 잡고 이런 식으로 열어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다리가 연장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다리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거크 형태의 다리가 되죠. 역관절 다리. 이 상태에서 발을 이런 식으로 꺾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꺾어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손. 자 건포드가 여기 있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건포드를 그대로 손에다가 이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파츠가 하나 있는데 자 아까 초반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안테나 파츠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마크로스의 가장 특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가워크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게 가워크 모드일 때도 비율이 상당히 좋은데 자 이 보이시나요? 이 특유의 이 거위 같은 느낌 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이게 마크로스 메카의 진짜 상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표적인 아주 특이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 3제로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역관절 형태에다가 기수가 동시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뭔가 독특한 매력을 지닌 이 가워크 모드 호버링 대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가워크 모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견고하게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기믹은 사실 그 전에 나왔던 뭐 야마토제라든가 아르카디아제 그리고 반다이제에서 많이 보였었던 바로 그런 이제 변형 기믹인데 사실상 마크로스가 뭐 이미 야마토제 제품에서 이 변신 기믹이 완전히 정립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신은 엄청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이번 3제로에서 가장 추가된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스토퍼, 아까 보셨다시피 다리가 연장되는 이런 스토퍼 기믹이 따로 이제 추가가 된 건데, 이 부분에 이제 추가 기믹 하나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튼실하고 뭔가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그만 차이일 뿐인데도 요거 하나 들어갔다고 진짜 뭔가 이 가지고 노는 느낌이 확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형태, 이 가워크 형태의 모습은 역시나 이 3제로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이터 모드로 가기 전인 이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수 부분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는 이제 이치조 히카루,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로보텍 판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보이시나요? 파일럿 릭 헌터. 이 북미판, 그러니까 로보텍 기준의 이 주인공 이름이 이치조 히카루가 아니라 릭 헌터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일본에서 발매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릭 헌터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수 부분이 이렇게 열리고 안쪽에 파일럿을 이런 식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일럿도 굉장히 도색이 세심하게 들어가 있고, 이 이치조 히카루, 그러니까 릭 헌터의 이 파일럿 슈트 컬러링을 굉장히 깔끔하게 재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안쪽에 기수 부분도 살짝 살펴볼까요? 안쪽은 이런 식으로 뭔가 몰딩도 들어가 있고 컬러링이 이제 그 뭐랄까요,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자, 안쪽에 스티커가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당연히 조준속도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파츠, 자, 파일럿은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다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런 식으로 딱 넣어준 다음에 콕핏을 닫아줄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콕핏의 디테일이 굉장히, 이 콕핏의 캐노피, 네, 캐노피죠. 이 뭐랄까요, 그 전투기의 콕핏은 캐노피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자, 뒤쪽에도 이렇게 각종 기계 장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여러모로 참 이 캐노피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워크 모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당연히 이렇게 가워크 모드 상태에서도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탠드, 자, 스탠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여기도 이렇게 걸치는 부분이라 이 상태로 그냥 위쪽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 기믹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워크의 비행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워크 모드를 살펴봤으니 바로 파이터 모드로 변신을 시켜줄 텐데, 제가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가워크 모드일 때도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이제 분리시켜 주셔야 돼요. 참고로 자, 이 에어 인테이크는 그냥 손으로 하면은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파츠, 자,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자, 이 사이에 파츠를 넣고 그냥 이렇게 힘을 줘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조인트가 상당히 뻑뻑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빼주면은 자연스럽게 에어 인테이크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네,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파이터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까 이제 추가됐던 이 안테나는 잠깐 다시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건포드, 이제 건포드하고 이 손은 이런 식으로 다시 분리시킨 다음에, 자, 이 건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 손을 떼주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아까 펼쳐준 거에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손잡이를 넣어주고 이 부분을 닫아준 다음에, 자, 이 멜빵 벨트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손을 이제 모아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형태인데, 자, 이렇게 열어서 자, 빈손, 참고로 자, 여기부터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매뉴얼상에서는 주먹을 빼고 넣으라고 하긴 했는데, 자, 요 주먹, 이렇게 일반 주먹손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사이즈가 딱 맞다 보니까, 자, 이 기본적으로 루즈가 이제 남는 게 싫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주먹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닫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을 맞춰 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자, 원래 매뉴얼 상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주먹을 떼주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한쪽은 넣고 한쪽은 예시로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을 모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리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를 잠깐, 여기가 좀 빠졌네요. 자, 다시 결합을 시켜주고, 자,
자, 일단 이 팔 부분을 자 보시면은 자 안쪽에 이런 레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쇠봉으로 되어 있는 요 레일, 이 레일을 기준으로 일단 여기를 이제 바로 연결시켜서 이제 뒤쪽으로 빼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 다리 부분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좀 이제 들어 올려준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먼저 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이 레일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좀 뻑뻑해가지고 여기를 좀 나중에 스무스하게 해줄 만한 그런 그리스 같은 거를 발라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아까는 이 상태로 이렇게 있었죠. 여기를 이렇게 분리시켜준 다음에 여기를 뒤쪽으로 자 이렇게 살살살 뒤로 빼서 이 레일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 팔을 이런 식으로 꺾어서 자 여기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쪽으로 완전히 돌려서 자 손을 이렇게 따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좀 걸리기 때문에 좀 적당히 자 여기 걸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완전히 돌려서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은 이쪽에 간섭이 되는 부분 없이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끝이 아니라 여기를 밀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자 이렇게, 근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밀면은 좀 이게 스트레스가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손톱을 이용해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자 손톱으로 이동해 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조금 손가락이 아프긴 한데 여기가 좀 너무 뻑뻑해서 확실히 좀 그리스나 그런 거가 추가돼야 조금 안정적으로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안쪽까지 완전히 밀어 넣어 주시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자 이렇게 완전히 밀어 넣어 준 다음에 자 그 뒤에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야겠죠. 자, 일단 다리를 쭉 펼쳐서 자 보시면 이 다리가 지금 연장이 된 상태죠. 자 아까 보셨다시피 요 기미가 하나 있었죠. 이 스토퍼를 눌러서 다리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여기도 자 스토퍼를 눌러서 안쪽으로 완전히 넣어준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스토퍼가 여기에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쪽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눌립니다. 여기는 뭐냐? 자 발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원래는 여기도 다른 제품들은 그냥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게 많았죠. 여기는 자 이렇게 스토퍼를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 안쪽까지 다리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자 파이터 모드 엔진부가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 관절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쭉 빼주는데, 빼주면서 자 여기 이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 전에 자 이 부분 자 뒷부분도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빼줘야겠죠. 자 안쪽에 보시면은 이중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그리고 안쪽을 한 번 더 이렇게 당겨서 뒤쪽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 올리려고 했던 다리를 쭉 올린 다음에 자 여기 이 조인트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 서로 이렇게 맞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덜 들어갔나요?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안쪽까지 쭉 넣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이중으로 스토퍼를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 안쪽까지 둘,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완벽한 결합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미익 부분을 완전히 들어 올려서 이렇게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들어서 안쪽까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터 모드가 다 됐는지 확인해 보고 세워두게 되면은 이 끝이 아니죠. 네, 하나 빼먹을 뻔했습니다. 또 자 건포드가 하나 있었죠. 자 건포드는 자 팔을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준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건포드 부분에 자 여기 이 돌기 부분 있죠. 이 돌기 부분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킨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고정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하반신이 아니죠. 하부에 이렇게 건포드를 맞춰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랜딩 기어도 꺼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아주 조그만 틈이 있죠. 자, 아까 우리 만능 툴, 자, 이 툴을 한 번 더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고 안쪽에 있는 바퀴를 꺼내서 이렇게 앞쪽으로 꺼내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바퀴를 자 랜딩 기어를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 랜딩 기어를 완전히 바깥쪽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잡고 문을 열어주시고요.
확실히 요 파츠가 하나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뭐 요 파츠가 아니더라도 굳이 좀 이제 쇠가 아닌 뭐 일반 나무젓가락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쑤시개라든가.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쭉 빼서 랜딩 기어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세워놓게 되면은 이렇게 VF1J 발키리의 파이터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역시 파이터 모드도 이제 또 다른 매력인데, 야, 여러모로 자 파이터 모드의 이 모습이 굉장히 이쁩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이런 미사일 파츠가 하나 있었죠. 이거 손 파츠가 있네요. 네, 아까 마이크로 미사일이 있었는데, 자 날개 부분에다가 완전히 이제 결합을 시켜줄게요. 참고로 여기 결합부가 굉장히 뻑뻑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살짝만 힘을 줘서 고정이 됐다라는 정도까지만 인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면은 자, 총 4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미사일까지 갖추고 나니까 진짜 하나의 전투기를 보는 것 같네요. 이 마크로스의 이제 특징 중 하나가 이 3단 변형도 3단 변형이지만 이 현실에 있을 법한 전투기가 로봇이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진짜 요거는 모델킷으로 따로 이제 나온 제품들도 있는데, 그 제품을 실제로 이제 약간 에어로 밀리터리 같은 이런 프라모델 킷처럼 만들면은 진짜 그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굉장히 잘 나왔고, 심지어 여기에 자, 여기가 에어브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에어브레이크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실질적인 그런 밀리터리 전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닫아주고, 전체적으로 컬러링도 당연히 로봇 형태일 때 그 데칼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도색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지구 연방 표시라던가 이렇게 데칼링 같은 부분, 워링, 핫 에어라고 나오네요 또. 그리고 자, 비웨어, 제 거는 여기가 지금 살짝 까졌네요. 아, 좀 아쉽습니다. Beware of the blast, 이 후폭풍 주의하는 그런 문구가 있고, 뭐 주유구라던가 에어 인테이크 부분까지 굉장히 깔끔한 데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까 그 플라스틱 파츠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살짝 도색이 조금 까진 부분도 있네요. 네. 어쨌든 UN 스페이시라고 써있고, 랜딩 기어는 참고로 이렇게 당연히 굴러가는 형태에다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랜딩 기어는 당연히 이렇게 합금 파츠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UN 스페이시, 그리고 자, 뒤쪽에 있는 미익 부분, 그리고 항공등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살짝 기소 부분이 앞쪽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그런 전투기 특유의 프로포션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여기에 이제 아머드 파츠가 추가될 만한 그런 요소가 몇 부분이 이렇게 보여서 뭐 이런 구멍이라든가 이런 파츠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아머드 파츠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떡밥이 살짝 던져져서 VF1J에도 아머드 파츠 아니면은 이제 슈퍼 파츠죠. 슈퍼 파츠가 스트라이커 파츠인가요? 어쨌든 이 파츠들이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그런 기믹이 몇몇 보여가지고 벌써부터 살짝 설레기도 하고 지갑이 떨리기도 하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한 형태의 파이터가 나왔고, 이 상태에서 당연히 스탠드에서 이제 세워줄 수가 있는데,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죠. 이 슬라이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이 파츠 위쪽에 있는 이 파츠는 자, 이런 파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파츠를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반대인가요? 요 파츠가 맞네요. 네, 자, 요 방향이 맞고, 자, 그리고 자, 올릴 때는 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뾰족한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길쭉한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걸치듯이 이런 식으로 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자, 요 상태로 이제 장식을 해주시는 부분도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이 파이터 모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 꽤나 많기 때문에 요 상태로 이렇게 약간 마크로스 전대 이런 식으로 편대를 만들어 두는 그런 마교적인 부분이 꽤나 이제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편대를 구성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한 형태의 뭔가 굉장히 밀리터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파이터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머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아까 변신 기믹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목과 이 부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자, 당연히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축관절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양쪽으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나름.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참고로 이 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 당연히 앞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자, 360도 회전이 당연히 가능한 이런 형태의 관절이고요. 참고로 가동시킬 때 어깨 관절을 바깥쪽으로 좀 빼내서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간섭되는 부분이 거의 없죠. 자, 축관절 기반이고,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자, 이렇게 어깨 장갑이 따로 움직이긴 하는데, 자, 요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이중은 아니고 그냥 안쪽이 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변신 기믹 덕분에 이런 식으로 앞뒤로 살짝살짝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회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중관절 형태여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자, 2번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관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관절은 이런 식으로, 손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안쪽도 이중으로 이제 볼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포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 자, 사실 요즘에 이제 그 반다이 DX부터 해가지고 이제 DX 추가금에서 들어갔던 기믹이기도 한데 허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뒤쪽에 이 축, 아까 보셨던 요 축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거든요. 요 부분 참 좋네요. 요즘에는 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허리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넣어주기 때문에 확실히 요거는 진짜 그냥 기술력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 여기 고관 부분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데 요건 추후에 이제 아머드 파츠를 위시한 그런 형태의 기믹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고관절. 자, 그리고 고관절은 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당겨지면은 여기 좀 걸리죠. 물론 이 뒷부분을 빼서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제 발키리는 요쪽, 자, 보시면 여기에도 관절이 하나 있죠. 아까 거워크 때 보셨다시피 여기가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자, 이렇게 다시 넣어줘서 뒤쪽으로는 뭐 날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옆쪽으로 빼주면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관절이고, 자, 옆쪽으로는 딱 요 정도에 걸리는데, 자, 요런 기믹, 요게 이제 반다이 제품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꺾이는 기믹을 항상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여기에 축관절은 있지만 그렇게 막 크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90도 각도로 꺾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배틀로이드 모드 상태에서도 자, 여기 아까 보였던 이 스토퍼를 이렇게 눌러서 쭉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완전 접힘이 가능한 가까운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스토퍼를 눌러서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발목은 이런 식으로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이렇게 열리면서 옆쪽으로 조금 더 접지를 위해서 움직여 줄 수가 있고, 자, 회전은 따로 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일반적인 MG급보다 훨씬 큰, 굉장히 생각보다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3제로 로보도 마크로스 로보텍 VF1J 발키리 리뷰였습니다. 이 마크로스의 상징적인 기체라서 가장 먼저 발매가 된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 첫 시작치고는 상당히 공들여 만든 느낌이기도 해서 거기에 이제 기본 퀄리티도 상당한 편이라 여러모로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 금형을 이용해서 VF1S가 이제 벌써 현재 시점으로 예약을 하는 중인데요. 이 각종 바리에이션이 나올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이 J형으로 가장 먼저 나올 것은
이제 맥스와 밀리아기가 먼저 나오겠죠 아마. 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아머드 파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